우솝은 1128화를 기점으로 굉장히 중요한 떡밥들을 뿌리게 됩니다. 루피가 너 괴물 고양이 사자 잡을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아니었다며 실망한 기색을 보이자 눈을 떠보니 괴물 고양이에게 먹히고 있어서 정신없었다고 반박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입은 옷은 엘바프의 옷이지만 거인의 나라 엘바프에는 자신들이 입을 수 있는 사이즈의 옷이 없으므로 지금 있는 이곳은 엘바프가 아닐 것이라 추측하죠. 오다는 우솝이 엘바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잘 알고 있었다는 것, 우리에게 흘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디오라마 박 태양신의 방에서 초파와 제외하고 태양신이 만든 옷들을 보며 태양신이 꽤나 섬세하고 손재주가 있다고 생각하면서 우솝이 태양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까지 언급하게 됩니다. 이후 거대 뱀이 나타나자 나미와 함께 기겁을 하고 동료들과 함께 다같이 괴물 고양이 등에 올라탄 채로 태양신에게서 도망치는 모습을 보여주죠. 그리고 도망치던 중 거울이 앞을 가로막고 있어 초록성 해골 폭발초를 쓰지만 거울만 깨지고 벽은 부서지지 않자 루피가 기어 포스를 써서 벽을 부수자 우솝 역시 탈출에 성공하게 되죠. 그리고 엘바프의 본지역인 워랜드에 진입하고 지나가던 골드버그와 게루즈의 말을 듣고 여기가 엘바프라는 것을 알자 우솝은 감격의 눈물까지 흘리게 되죠. 간격이 넓고 커다란 워랜드의 구름다리를 건너는데 평소처럼 겁을 먹으면서도 혼잣말로 시련, 용감한 전사의 시련, 용감하게 나아가라 우솝이라고 말하며 용기를 내는 장면으로 우솝은 엘바프에서 자신의 다짐을 보여줍니다. 우솝은 엘바프의 전사들처럼 긍지를 가지고 살아가고 싶다고 했으며 엘바프의 전사로서 긍지를 잃지 않고 죽는 것, 그것이 명예로운 죽음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엘바프에 전해져 오는 영원한 보물이라고 했는데요. 이때 우솝의 표정은 마치 무엇인가를 결심한 듯한 표정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이번 화에서 엘바프의 첫 진입부터 나미 대신 고기 방패가 되는 장면이 펼쳐지는 것도 복선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우솝은 자신의 목표로 하는 용감한 바다의 전사와 긍지 높은 사내를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위에서 언급했듯 엘바프에는 긍지의 죽음이야말로 전해져 내려오는 보물이라고 했죠. 종합해보면 우솝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엘바프에서 긍지 있게 싸우다가 죽는 그림이야말로 우솝의 꿈이 실현되는 것입니다. 과연 오다는 엘바프에서 우솝의 꿈을 이루게 해줄까요? 그리고 이번 화에서는 나미의 제우스가 오랜만에 등장했습니다. 결국 나미의 파워업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키워드는 제우스라고 보이는데요. 아무래도 제우스는 빅맘의 호미즈이고 나미가 어떻게 제우스를 사용하냐에 따라서 나미는 빅맘의 호미즈들이 보여주는 전투력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빅맘이 제우스를 사용할 때와 나미가 제우스를 사용할 때의 위력이 큰 차이가 없다는 설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쩌면 우솝보다도 나미가 전투 영역에서도 더 큰 위력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오다는 나미와 우솝을 통해서 엘바프의 첫 이미지를 심어주었습니다. 엘바프에는 일반 고양이 사자들도 굉장히 거대하고 강하다는 이미지를 심어주고 싶어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다 진행의 특징이죠. 새로운 에피소드에 진입할 때마다 복장이 새롭게 바뀌는 것까지 엘바프가 와노쿤이나 에그헤드처럼 무게감 있는 에피소드를 가지게 될 것이라는 예측을 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엘바프의 어떤 부분이 궁금하시나요? 저는 오다가 심어놓은 엘바프라는 국가의 강함의 원천과 그곳에 숨겨져 있는 것들에 대해서 어디까지 오다가 풀어낼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여러분 이것만 기억하시면 우솝의 성장에 대해서 이해하시는데 굉장히 편하실 겁니다. 결국 밀짚모자 일행들이 마지막에 검은 수염 해적단과의 전투가 펼쳐진다고 본다면 결국 1대1 매칭에서 우솝은 검은 수염 해적단의 반호거와 매칭이 된다는 것입니다. 반호거는 우솝과 마찬가지로 원거리 저격수의 포지션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우솝과 반호거를 비교하기에 둘의 이미지와 둘이 거쳐온 싸움들, 그리고 현재 그들의 위치가 너무 다른데요. 저는 아직까지는 그래도 반호거에 손을 들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저격수의 능력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반호거의 능력을 볼 수 있었죠. 하늘섬편에서 섬이 육안으로 전혀 안 보일 정도로 멀리 떨어진 고잉 메리오의 위에서 날고 있는 갈매기 3마리를 연사로 사살하였고, 당시 마을 건너편에 조그만 간판도 맞출 수 있던 괴물 같은 실력의 저격수 우솝이 저격수가 있다는 초파의 말에 보이지도 않는 타겟을 정확히 맞추는 저격은 절대 불가능하다라고 단언해버릴 정도였지만 반호거는 가능했죠. 심지어 신체 능력도 굉장히 뛰어난 편이죠.
과거 에이스와 싸울 때 반격을 시도하자 재빨리 달려서 피한 것을 보면 검은 수염 해적단 내에서 라피트 다음으로 스피드가 빠른 편에 속할 만큼 피지컬 역시 상당하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워프워프 열매라는 능력을 얻은 이상 그 스피드는 자신의 이명인 음월에 걸맞게 상상을 초월할 것으로 보이죠. 그렇다면 우솝의 입장에서는 스피드와 기동력으로 반호거를 이길 수 없기 때문에 반호거를 이기기 위해서는 파괴력을 극한으로 끌어올려야 한다는 것인데요. 우솝 역시 유틸성이 의외로 굉장히 많은 원거리 저격수에 속하지만 아직은 부족하죠. 그렇다고 엘바프에서 우솝이 견문색을 더욱더 극대화해서 반호거의 움직임을 모두 잡아내는 그림을 기대하기에는 너무 억제스럽고 차라리 우솝 특유의 개발력과 유틸성을 이용하여 기존의 우솝이 사용하던 무기에 패기를 더한 폭발이라든지 순수 화학적 폭발력의 상승을 더하던지 데미지의 위력을 극대화시키는 방법만이 반호거와의 밸런스를 맞출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패기에서 해결하지 못한다면 과학적 기술력 또는 엘바프에서 우솝이 악마의 열매의 힘을 얻는 루트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께서는 우솝의 파워업의 수단에 대해서 어떤 루트를 생각하고 계시나요? 저는 악마의 열매의 가능성에 대해서도 충분히 열어둘 수 있는 카드라고 생각은 합니다. 엘바프의 환경과 거인족의 특성을 반영한 악마의 열매인 거대 열매에 대해서 알고 계실 겁니다. 검은 수염 해적단의 산후한 울프가 능력을 가지고 있죠. 저는 엘바프라는 미지의 영역에서 이런 비슷한 종류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특히 거대화에 가까운 특성을 가지고 있는 악마의 열매가 분명 존재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산후한 울프의 케이스로 미루어 보아 우솝이 복용했을 때도 거인족에 가까운 사이즈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거대함은 곧 파괴력이라는 공식에 도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오다가 2부로 넘어오면서 패기를 제외한 악마의 열매에 대해서 새로운 모델이나 주요 인물에 대한 주입이 거의 없다시피 하기 때문에 더욱 기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다에게 불가능은 없으니까요. 결국 요약하면 심플합니다. 우솝은 반호거를 상대로 이겨야 하기 때문에 이번 엘바프에서 의미 있는 파워업이 필요한 것입니다. 저는 우솝이 반호거보다 전투적인 면에서 고전 포텐셜이 높다고 보는 이유 중 하나가 일단 전투 시 사용하는 장비와 방법이 밀짚모자 해적단 내에서 가장 많이 존재하고 의외성 면에서는 가장 높은 전투원이죠. 하지만 패기와는 상당히 거리가 멀다는 것은 상당한 약점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게다가 우솝이 엘바프에서 아무리 파워업을 진행한다고 하지만 그곳에서 새롭게 패기를 배운다는 것은 너무 만화 같은 설정이고 차라리 새로운 무기를 얻거나 새로운 악마의 열매를 먹는 것이 가장 스토리적 개연성에서 더 자연스럽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솝에 대해서 너무 저평가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여러분, 우솝은 토비로포 중 한 명을 이긴 적도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토비로포의 고대종 능력자인 울티와 싸웠고 우솝은 호기롭게 선빵을 날리며 시작했지만 초록선과 죽창님을 연달아 날렸음에도 토비로포의 고대종 능력자인 울티는 되려 멀쩡했고 오히려 빠져나온 울티의 울두건을 맞고 일격에 쓰러지죠. 이때 우솝의 머리에 금이 갔죠. 이후 나미와 함께 다시 2대1로 대치하게 되고 초록성 사르가소를 사용하여 오타마를 떼어낸 나미의 공격을 도와 승리한 전적까지 있다는 것이죠. 게다가 우솝의 가장 큰 장점은 맷집입니다. 루피가 강한 이유 중 하나도 맷집이 세계관 안에서도 손에 꼽힌다는 것인데요. 우솝 역시 맷집은 상당합니다. 우솝은 개그 캐릭터 보정이 있기 때문에 일부에서는 정말 좀비보다 더한 맷집을 자랑했고 전투력에서 밀리더라도 맞고 또 쳐맞아도 맷집으로 버티면서 결국 진흙탕 싸움에서도 어떻게든 승리를 따내는 스타일이죠. 이런 점이 가장 잘 묘사된 에피소드가 워터 세븐 편. 우솝이 제일 지독하게 순환을 겪은 에피소드이기도 합니다. 이 에피소드에서 우솝은 부족한 전투력 때문에 스스로 열등감에 빠져 해적단을 나가느냐 마느냐 하는 고민까지 해가면서 에피소드 끝까지 결국 맷집 하나로 버티는 장면도 보이죠. 가장 인상적인 장면들 기억나세요? 과거 우솝이 죄책감과 열등감에 못 이겨 프랑키 패밀리에게 다시 단신으로 쳐들어갔다가 죽기 직전까지 맞았던 장면, 그리고 하루도 안 되어 루피에게 1대1 일기토를 신청하고 또 얻어맞아도 버텼던 장면, 저격왕 가면을 쓰고 사법의 섬에 갔다가 거인종 문지기가 집어던져서 수백 미터를 날아 탑 꼭대기에 처박혀도 당당히 버텨낸 맷집, 상디와 바톤 터치에서 사법의 탑에서 저격으로 로빈을 엄호하다 무려 버스터 코를 쳐맞고 추락했지만 초인적인 힘으로 버텨낸 장면까지 우솝의 맷집은 이미 사왕급입니다.
이제 오늘 새벽이면 제가 원피스 1131화로 찾아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보셨거나 재미없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사랑합니다.